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곳은 물, 불, 바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지질 여행입니다. 예, 여행.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시고, 그죠? 힘든 시절을 보내셨는데 이제 좀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고 이제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계시니 제가 다녔던 지역 중에 아주 재미난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지질의 대중화 또는 관광화를 위해서 국가지질공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곳을 보존하고 교육 관광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정을 하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3곳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그중에 제주도, 한탄강, 무등산, 청송 네 곳은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질학적 특성을 이제 같이 공유를 하면서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위치는 아주 관광지로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전북 부안에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이 변산반도 국립공원 중에서도 제일 서쪽으로 가시면 이제 채석강 또는 적벽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워낙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 경관적으로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경관 그리고 지질학적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이 풍경만 보고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로서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연구한 내용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잘 활용이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지질공원 교육 관광에 이런 자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안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부안 지역 옆에는 김제가 있습니다. 김제 하시면 제일 처음 떠오르시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평야입니다. 그죠? 김제는 평야 지역으로 지평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평평한 지역에서 이게 논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 평평한 지형 위에 타원체 또는 원형의 이런 산악 지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왜 이렇게 산악 지형이 평평하게 올라와 있지 궁금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부 초창기의 지질학자들이 이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화산암으로 되어 있네. 화산암 정도는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제가 2012년, 13년 이쪽에 지질도를 작성을 하면서 우측에 보시면 이 각각의 화산들이 엄청나게 많은 화산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이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화산체를 부안 지역은 부안화산암, 고창 지역은 선운산화산암, 법성포 지역은 법성포 화산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제 처음으로 이게 커다란 화산체임을 밝혔고 그 다음에 지질학적으로 또 중요하게 그러면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제 연령 측정을 해보니까 약 8,600만 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있는 부안화산암이 북동남서 직경이 약 2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8,600만 전에 만들어지고 땅 밑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땅 위로 올라오면서 많은 부분이 삭박되고 현재 20km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모양을 좀 복원을 해보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가장 한반도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백두산보다 훨씬 더 큰 화산체가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그런 화산체가 부안화산암, 선운산화산암, 그리고 법성포, 그 다음에 옆에 위도까지 이런 과거에 약 8,600만 전에서는 엄청난 화산작용 그리고 그에 동반된 퇴적작용이 일어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과거의 화산작용을 가장 잘 보존하고 연구하기 좋은 곳이 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질학적 우수성 때문에 이제 국가지질공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지질공원 인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킬 드릴 곳은 부안 지역 적벽강 일원의 네 군데 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런 관광의 주제는 물, 불 그리고 바람의 흔적을 찾아보자. 즉 물의 작용, 불의 작용 그리고 바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질학적 특성을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오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점은 위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1번은 불의 작용, 물의 작용, 2번은 물의 작용, 3번은 불의 작용, 4번은 불의 작용과 바람의 작용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아기들을 많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 너무 멀거나 험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각 지점마다 차로 거의 15분 이내에 다 도착할 수 있는 아주 거리상으로 가까운 지역에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 그리고 편안하게 하시면 하루 동안에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제가 짜보았고요. 그리고 각 지점마다 주차 시설이 잘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있고 주차를 하시고 10분 이내에 걸어서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어린이를 데리고 충분히 편하게 다녀오시면 된다. 그리고 3번 지점은 이제 섬입니다. 그래서 섬은 서해안은 아시겠지만 조석 간만에 차가 높기 때문에 물때를 잘 보셔서 만조때 가시면 안 되고요. 고립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간조때 꼭 시간을 숙지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지점에 대해서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지역은 부안 지역에서 적벽강이라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 유문암이 있고 밑에는 까만색 이암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시면 유문암만 이렇게 보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문암과 이암의 사이에는 좌측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표본무늬처럼 보이는 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표본무늬 암석에 대해서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표본무늬의 암석을 지질학적으로 페퍼라이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페퍼라이트 생각나시죠? 후추, 그죠? 그래서 이게 유럽에서 처음에 페퍼라이트가 발견이 됐을 때는 하얀색 서프 위에다가 후추를 뿌려 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이제 페퍼라이트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 용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될 때는 후추함이라는 어색한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후추함이라는 용어는 쓰진 않고요. 이제 페퍼라이트라고 이제 그냥 원어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원어를 그대로 쓰고요. 이 페퍼라이트는 책에도 있지만 이런 뜨거운 마그마, 그죠? 마그마라는 게 뭐 700도, 그다음 1000도, 120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뜨거운 마그마와 물성이 전혀 다른 상온의 물과 만났을 경우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죠, 설명이.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뜨거운 기름 위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습니다. 혼나죠, 집에서 그러면.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폭발 작용이 일어나서 두 개가 섞이고 기화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페퍼라이트는 아주 뜨거운 마그마와 물성이 전혀 다른 물이 또는 물을 머금고 있는 태적물이 만나서 섞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독특한 암석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페퍼라이트가 많이 보고됐지만 이 지역의 페퍼라이트는 최대 두께가 3m, 거의 국제적으로 제일 두꺼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과 마그마의 동시에 만들어지는 그런 페퍼라이트를 관찰하시면 된다. 그래서 페퍼라이트는 잊어버리고 저 표본 무늬가 뭔가 페퍼라이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만 아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색 암표는 유문암에서 온 거고 검은색은 밑에 있는 이암에 이렇게 오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이제 채석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채석강은 격포항이 있는 곳인데요. 격포항 있는 채석강에는 이렇게 바닥에는 평평한 이런 해식 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해식 대지의 수직으로 이렇게 절벽을 이루는 해식 절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식 대지와 해식 절벽은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처음에는 아주 완만한 지형이었을 텐데 이 지형이 계속적으로 파도와 부딪히면서 밑에는 평탄하게 만들고 위에는 수직으로 만드는 물의 또는 파도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 이런 해식절벽과 해식대지를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해식 절벽에는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에 있는 사람의 눈 모양 같기도 하고 또는 뭐 반달 모양 같은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런 놈들을 저희가 삼각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런 하천이나 바다, 하천이 바다 또는 호수와 만나는 곳에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곳을 저희가 삼각주라고 하는데요. 위성 사진에서 보면 부채꼴로 만들어지고 이 부채꼴의 바다 밑에는 지금 잠수부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진흙더미들이 움직이면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흙들이 쌓여서 이런 렌즈형 모양의 삼각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의 8,600만 년에 만들어진 곳이니까 그 당시에 호수 바닥에서의 그런 퇴적 작용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지질 명소라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삼각주 퇴적체 옆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꼬불꼬불 지층의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배운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층의 주름이 있으면 석곡이라는 용어를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석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보라 하면 암석이 고화된 뒤에 뭔가 압축을 받아서 눌러서 이렇게 석곡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우는데요. 이쪽에 있는 석곡은 그런 석곡과는 다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암석이 만들어지고 일괄적으로 압축력이 받았으면 이 전체가 다 석곡이 돼야 되는데 특정한 한 2m 정도만 석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곡을 우리가 퇴적 동시성 석곡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지층이 흔들릴 때 이 호수 바닥에 있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말려서 만들어지는 이런 석곡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압축 구조와는 전혀 다른 이런 호수 바닥에서 지층이 쌓일 때 지진 또는 화산 작용에 의해서도 이런 석곡 구조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석곡에 대해서 또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지역은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덜 된 지역입니다. 지금 솔섬이라는 곳인데요. 솔섬에 가까이 가면 이 벽면에 포도송이처럼 뭔가 몽글몽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뭘까 고민을 하고 엄청나게 이런 걸 저도 처음 봐서 많이 찾아봤는데 연구한 적이 없어요. 연구한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이고 그리고 제가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내부에는 하얀색 반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철산화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구가 종료된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은 이런 우리가 부안 지역이 화산체였으니까 화산 밑에는 뜨거운 물들이 있습니다. 열수라고 하는 뜨거운 물이 있는데 이런 열수들이 올라오면서 뭉쳐서 이런 포도송이 같은 구조를 만들지 않았을까 지금은 추측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솔섬을 그래도 연구가 덜 됐음에도 추천한 이유가 이 지역이 이 낙조 촬영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보시면 소나무 때문에 소나무가 용의 머리처럼 이렇게 보이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을 찍기 위해서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진만 찍지 마시고 이런 포도송이도 좀 보면서 왜 이런 돌내에 포도송이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애들하고 그리고 애들에게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공룡 발자국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가셔서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참고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지점은 이제 생선뼈 그리고 생각하는 외계인입니다. 그래서 모항이라는 해수욕장에 아래에 보면 이렇게 생선 뼈처럼 생긴 것들이 아주 길다랗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위로 올라가는 방향, 옆으로 가는 방향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걸 발견했을 때는
수술 봉합 자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걸 논문에 수술 봉합 자국이라는 말을 쓰니 너무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한 분이 생선뼈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생선뼈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리고 이 생선뼈를 저희가 아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이런 석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하산체 아래에 있는 열수가 이런 틈을 비집고 올라오면서 거기에 석영이라는 강물을 침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생각하는 외계인 모양처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생각하는 외계인의 모양은 바람의 침식에 의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고 밑에는 우둘투둘한 벌집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람에 의해서 벌집 모양의 구멍을 우리가 타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런 타포니들이 계속적으로 바람에 맞게 되면 깎여서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저게 다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바람에 의해서 이런 우리가 외계인이 생각하는 모양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침식 구조를 또 관찰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